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있죠? 그거 당장 내일 아침부터 검은 벽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멈추고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이 통째로 써버릴 수도 있어요. 농담 같으시죠? 이게 다 중국이 어떤 특별한 흙 하나를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나라가 전 세계 공급망을 틀어주고 이걸 무기로 삼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상황이죠. 오늘은 K반도체와 K배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이 무서운 흙, 히토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히토류 Rare Earth. 이름이 참 묘하죠? 한자로 풀이하면 드문 흙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거 사실 흙도 아니고요. 이름과 달리 그렇게 희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원소 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에 스칸쿰과 이트륨을 더한 17가지 금속 원소의 묶음이죠. 근데 왜 이게 이 난리일까요? 얘네들이 바로 산업의 비타민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본체, 철판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이거 한 알만 딱 들어가면 엔진 출력이 10배로 뛰는 마법의 첨가제 같은 겁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이게 없으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만 해도 히토류 덩어리입니다. 화면이 선명한 색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유로이나 터슈 같은 히토류가 빨강, 초록 같은 색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서 그래요. 또 폰이 징 하고 진동하는 것도, 스피커가 짱짱한 소리를 내는 것도 다 히토류 덕분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 산업입니다.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이게 핵심인데 이 자석이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려면 네오디언이라는 히토류가 필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금속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쇳덩어리죠. K방산,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전부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반도체, 우리가 매일 찍어내는 그 반도체 웨이퍼를 거울처럼 매끈하게 갈아내는 연마제로 세륨이라는 히토류가 쓰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야, 우리 이제 히토류 안 팔아 선언하는 순간 K반도체, K배터리, K전기차 그냥 다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준 재앙의 스위치죠. 중국도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1980년대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자원 많다는 자랑이 아니었어요. 1992년에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중국은 이걸 석유처럼 전략 무기로 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 하나 볼게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을 보면 중국이 1위긴 하지만 30-40% 정도입니다. 베트남에도 많고 브라질, 러시아에도 많아요. 근데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 맙소사 중국이 혼자 60에서 70%를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분리하고 가공하는 재련 시장은 90%가 중국 손에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땅에 묻혀있는 돈을 왜 안 캘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안 캔 게 아니라 못 캔 겁니다. 정확히는 중국처럼 더럽게 캘 자신이 없었던 거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환경? 그게 뭐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값싼 인건비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로 삼았죠. 중국은 이 히토류를 최대한 싸게 팔았습니다. 왜? 경쟁 국가의 히토류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아니, 우리 땅에서 비싸게 파내느니 그냥 중국에서 싼 값에 수입하는 게 훨씬 저렴하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오염 문제까지 터지면서 2002년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패권을 쥔 겁니다. 그렇게 힘을 키운 중국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냅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명 코오이다오에서 중국 어선이랑 일본 순시선이 쾅 부딪혔어요. 일본이 홧김에 중국 선장을 구속해버립니다. 그러자 중국이 바로 칼을 뽑아들죠.
오케이, 일본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은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히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하이브리드카 모터 만들 히토류가 없으니까요. 토요타, 소니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죠.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일본이 깨갱하고 두 손 들고 선장을 풀어줬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먹히는 무기구나. 미국, 유럽이 부랴부랴 탈중국 공급망을 외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히토류를 물처럼 쓰는 K반도체, K배터리가 나라의 주력 산업인데 수입의 거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다가 야, 너네 미국 편이지? 한국 히토류 금지 해버리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중국 눈치만 봐야 합니까? 한국엔 정말 히토류가 한 톨도 없는 걸까요? 잠깐, 이게 뭐죠? 강원도 홍천에 대규모 히토류 광맥 발견. 충주에서도 히토류 확인. 네,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충청북도와 강원도 일대에 매장돼 있다는 보고가 있죠. 아니, 있다면서요? 우리 땅에도 떡하니 묻혀 있다는데 왜 우리는 히토류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광산 발견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와, 이제 우리도 자원 부국이다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히토류를 안 캐는 게 아니라 명백히 못 캐는 이유.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캐는 순간 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마당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묻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캐내려면은 포크레인을 빌려야 한대요. 포크레인 하루 빌리는데 5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 5만 원 캐시겠어요? 히토류가 딱 그 짝입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싼 인건비랑 환경 비용 무시하고 히토류를 막 퍼내면서 국제 히토류 가격을 치킨 게임 수준으로 확 낮춰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건비 비싸죠. 땅값 토지 보상비 비싸죠. 온갖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빡빡하죠. 홍천에서 흙을 파내는 순간 중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5배, 10배 비싼 돈이 드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요.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적자 보면서 광산을 개발하겠어요? 경제성이 제로입니다. 둘째, 이건 그냥 흙 파는 게 아닙니다. 독극물을 거르는 작업이에요. 아까 중국이 환경을 포기했다고 했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히토류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방사성 폐기물과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토류 강석에는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섞여 있거든요. 이걸 분리하려면 황산, 질산 같은 강한 산과 독성 물질을 써야 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히토류 1톤을 정제할 때마다 이 0톤의 폐수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악명 높은 사례가 바로 중국 내몽골의 바우터우라는 도시입니다. 히토류의 세계 수도라고 불리는데요. 이곳 외곽에는 검은 호수라 불리는 인공 폐기물 저수지가 있습니다. 히토류 정제하고 남은 온갖 독극물과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죠. 근데 이 호수 면적이 대략 17km², 서울 여의도보다 더 큽니다. 바람이 불면 유독가스가 도시를 뒤덮고 인근의 방사순 수치는 기준치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합니다. 그 결과 인근 마을에서는 5명 중 2명꼴로 암에 걸립니다. 땅은 죽어서 작물을 기르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죠. 자, 여러분이 강원도 홍천이나 충주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와서 대한민국 반도체를 위해서 희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여의도만한 검은 호수 좀 지을게요 라고 말하면 가만히 계실 건가요? 당장 몽둥이 들고 일어나죠.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이 환경 비용과 사회적 합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결정적입니다. 설령 우리가 돈이 많고 환경 문제도 다 해결했다 칩시다. 그래도 못합니다. 왜?
사실 시트루 산업의 진짜 핵심은 채굴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히토류 17개의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이 거의 똑같아요.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7쌍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에서 캘 때는 이게 그냥 죽처럼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바로 히토류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예상하셨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2013년에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해버렸습니다.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홍천에서 피땀 흘려 히토류 원석을 캐내도 그걸 분리하려면 결국 컨테이너에 담아서 죄송한데 이거 좀 분리해 주세요 하고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케이, 분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야. 그리고 너네 맘에 안 들면 안 해줘. 이래버리면 그만이죠. 미국이나 호주에서 채굴한 히토류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한국에 광산이 있다는 뉴스가 나와도 기업들이 시큰둥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영원히 이렇게 중국의 목줄을 잡힌 채 살아야 할까요? K반도체와 K배터리의 미래는 이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유쾌한 머니테크는 항상 대안을 찾아오죠. 우리가 중국처럼 땅 파고 환경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똑똑한 3가지 진짜 광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 진짜 히토류 광산은 강원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있습니다. 바로 도시 광산입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그 수많은 폐가전, 폐배터리 속에 중국에서 비싸게 사온 히토류가 그대로 잠들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하드디스크 같은 전자 쓰레기에는 고농도의 히토류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미 재련이 끝난 히토류입니다. 이걸 다시 추출하는 기술은 땅 파고 독극물 붓는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고 안전합니다.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히토류 회수에 재활용하는 기술이 미래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 자원 안보에도 최고죠. 최근 K배터리 기업들이 왜 폐배터리 재활용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미래의 광산입니다. 두 번째 대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중국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뚫는 겁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중국 이외에 유일하게 상업적 정제 능력을 갖춘 나라인 호주는 생산 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베트남 광산에, 미국은 브라질의 히토류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중국보다 훨씬 비싸고 걔네도 재련 기술이 부족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자원 외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완벽한 탈출구죠. 바로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히토리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할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를 못 만든다고? 안 되면 네오디뮴 안 들어가는 모터 만들면 됩니다. 이게 바로 RD의 힘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히토리 없는 모터 개발을 선언하기도 했죠. 실제로 현대차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히토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페라이트 같은 다른 재료로 대체하려는 연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곳에선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는 친환경 재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히토류가 한 톨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묻혀는 있지만 캐낼 돈이 없고 캐낼 땅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분리할 기술이 없는 겁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K반도체와 K배터리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우리가 이 칼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처럼 이미 파괴된 땅을 뒤따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에서 창조하고 기술로 대체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것만이 중국의 재앙 스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K산업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낡은 핸드폰이 10년 뒤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릴 가장 강력한 자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쾌하고 돈 되는 머니테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